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특별법에 따른 실업수당 신청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중의 주요 언론들에서 언급한 실업수당 자격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쿼트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최근 들어 질문을 계속 많이 받고 있으니 이에 대해 FAQ 형태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선 첫째, 이 실업수당 금액이 주정부에서 전통적으로 제공하는 이 실업수당 금액에 추가로 연방정부에서 매주 600불씩 최대 4개월 동안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으로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 요건이 예전에 비해 굉장히 더 광범위하고 말하자면 너그러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신청을 고려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CNBC 뉴스인데요. 과거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이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영업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실업수당을 받기에는 예전 기준에 따르면 근로 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버나 리프트 드라이버와 같은 임시직 자영업자, gig worker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드라마틱하게 확대되어 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뉴욕타임즈인데요. 방금 얘기한 이 CNBC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에 추가로 실직자, 파트타이머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 또 마찬가지인데요. 이 베네핏을 받는 사람들의 풀을 아주 넓게 해석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즉, 종합하면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충분히 주는 기본법이 제공되었다라는 뜻이겠죠. As inclusive as possible, 그리고 as generous as possible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법, 이 코로나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앞으로 차차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이 실업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 그 논리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포지션에 따라 실업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최근 들어 질문을 계속 많이 받고 있으니 이에 대해 FAQ 형태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가장 간단한 얘기겠죠. 실직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답은 주정부의 실업수당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600불 추가 실업수당을 7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고요. 2번, 이미 주정부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연방정부 600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3번,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전에 비해 줄었는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파트타이머들이나 일하는 시간이 줄었을 경우에 실업수당을 받는지의 여부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이번 법의 내용에 따르면 이 법은 그와 같은 주들이 파트타이머 또는 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기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펀딩을 제공한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주가 판단할 부분이겠으나 이와 같은 법의 목적성을 감안했을 때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4번, 내가 잡 오퍼를 받았는데 이 사업장이 코로나 때문에 고용을 취소했다. 이 경우에도 실업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은 예스입니다.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잡을 잃었거나 일을 시작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자격이 됩니다. 5번, 나는 자영업자이고 예전 기준에서는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자격이 되는지. 답은 예스입니다. 이 법은 팬데믹 실업보조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이 내용은 실업수당을
한시적인 자영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기그워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독립사업자 등 예전이라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코로나 응급 상황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받을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0불 연방수당과 해당 주에서 제공되는 실업수당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6번 질문이요. 내 실업수당이 아마 600불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연방으로부터 받는 이 600불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지?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 600불은 정해진 금액이고요. 당신이 주정부로부터 받는 금액과 상관없이 600불은 픽스드로 정해져 있습니다. 7번, 실업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인지요? 네, 과세됩니다. 8번,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 자격이 되는지? 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 긴급 상황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신이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당신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봐야 하는 그런 경우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격리가 되어서 회사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죠. 9번, 실업수당은 얼마를 받게 되나? 그 금액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은요, 당신이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알라바마는 최대 매주 275불을 받을 수 있고, 캘리포니아는 그게 450불, 뉴저지는 최대 주당 713불이라고 하네요. 뉴욕은 504불인데 예컨대 뉴욕 같은 경우 이 주 금액 플러스 연방 600불을 더하면 1104불이 받는 주당 실업연금이 실업수당이 되겠죠. 캘리포니아는 대략 그렇다면 한 1050불 정도를 7월 말까지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 우버 리프트 드라이버 또는 이와 같은 파트타임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같은 경우 연방수당 600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1번, 만약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는 경우에 대해서 답은, 만약 당신이 일하기 위해서 학교가 문이 열어야 되고 또 데이케어가 문을 열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즉 아마도 부부라면 둘 다 일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그 학교나 데이케어가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라면 당신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12번, 의사로부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격리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사업장의 스테이홈과 같은 오더로 인해 격리되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지? 답은요, 이런 경우, 즉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커버가 되고요. 또한 사업장이 코로나에 노출되어 사업장에 가지 못하고 그 결과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실업수당에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13번,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코로나에 이 사업장이 노출되어 출근을 못하는 경우,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실업수당 자격이 된다가 답이고요. 또한 만약 새로 일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고 그 결과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충분한 고용 기록을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자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14번,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었다, 자격이 되는지? 이에 대한 답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가 되어야 한다거나 내 아이의 학교가 문을 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코로나에 노출될게 걱정이 되어서 사업장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수당에 커버되지 않습니다. 15번, 우리 집 가장 생계비를 버는 사람이죠.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벌어오는 그 소득에 우리 집은 의지했고 나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은 예스입니다. 16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은요, 많은 주에서 이미 26주간의 실업수당 기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특별법은 추가로 13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26주 더하기 13주를 해서 총 39주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주에 따라 이 기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39주보다 초과될 수는 없습니다. 17번, 그렇다면 도대체 커버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은요, 재택근무하는 경우 또는 페이드 sick leave나 페이드 패밀리 리브와 같은 그 리브 프로그램, 유급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존의 실업수당 자격 요건에 비해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수준의 어떤 정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상황이 아니라거나
또는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코로나 특별법상 실업연금 혜택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코로나 특별법에 대한 또 다른 중요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